이 세상에는 다르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동양 여자들은 서양 여자들의 인형 같은 짙은 쌍꺼풀을 부러워하는가 하면 반대로 서양 여자들은 한국 여자들의 매끈한 피부와 얇은 허리를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서양인들이 아시아인 중에서도 유독 한국 여자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산부인과였습니다. 임신부터 출산하는 과정은 정말 힘든데요. 아이는 가정의 기쁨이자 사회를 구성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한국도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쏟곤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은 산부인과의 비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미국인 아멜리아 씨도 한국의 산부인과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서 겪은 경험담을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고 이를 본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정말 이런 나라가 있냐며 많은 호응과 동시에 인기글에 등록되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아멜리아 씨는 30대 미국 여성으로 미국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등 한국의 문화에 푹 빠져 신혼여행도 한국으로 왔다는데요. 한국에 대한 마음이 맞았던 두 사람은 결국 한국으로 이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고 아멜리아는 원어민 강사 일을 하면서 한국에 무사히 정착했죠. 그런데 얼마 후 이 부부에게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평소와 달리 몸 상태가 이상했던 그녀는 한국의 병원을 찾자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산부인과를 찾아갔다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며 축하한다는 말을 건넨 순간 아멜리아의 얼굴은 급격히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상의 끝에 출산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왜 그러느냐고 묻는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는 쌍둥이를 출산할 만큼 돈이 많지 않아요. 당신들은 쌍둥이 출산 비용으로 1억을 내라고 할 거잖아요 라고 말했다는데요. 이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미국 병원에서의 경험 때문이었는데요. 이미 미국 병원료가 끔찍할 정도로 높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분야가 바로 산부인과라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산부인과 영수증을 확인해보면 출산 후에 산모가 아이를 만져보게 해줌이라는 항목에 무려 5만 원이라는 돈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아이 한 명을 출산할 때도 3, 4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요. 만약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새 쌍둥이를 낳았던 한 부부는 출산 비용으로 1억이 넘는 돈을 지불했다고 하죠. 그런데 웃긴 것은 이런 돈을 받으면서도 미국의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6.1명입니다.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7명으로 미국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태아를 지우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한국 산부인과 의사는 그녀를 달래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쾌적한 1인실을 쓰며 자연분만을 할 때 35만 원 내외로 출산 비용이 드는데요. 만약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 해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그 덕분에 마음이 놓인 아멜리아는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고 그 경험담을 커뮤니티에 올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자 한국의 산부인과 시스템을 칭찬하며 추가적으로 산후조리를 칭찬하는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서양인들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며 쇠약해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산후조리원 시설도 많이들 부러워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위해서는 산후조리가 필수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산후조리를 잘 못하게 되면 평생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산후조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산후조리를 따로 하지 않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출산 후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다면 다음날 퇴원을 권유하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30분이 지나면 산모에게 샤워를 권유하기도 하죠. 이에 대해 말하면 서양인들의 골반은 비교적 넓은 편이라 아이를 출산하기에 좋은 구조를 가져서 그렇다는 말도 많이들 하는데요. 아무리 골반이 넓다고 해도 출산으로 인한 무리가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서양인들이라도 출산 후 회복이 더딘 사람도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산후조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한국처럼 산후조리원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인지 외국 여성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산후조리원이라는데요. 실제로 해외에도 산후조리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부각되면서 한국의 산후조리원 문화도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시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쌍둥이를 출산한 유튜버 맥건 문에게도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것인가요? 라며 해외 구독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는데요.
그녀는 구독자들의 성황에 모시겨 한국의 산후조리원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멋진 한국산 후조리원에 대한 게시물들을 모두 보셨을 텐데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질문도 많이 주셨더라고요 라고 입을 뗀 그녀는 한국의 산후조리원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왜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지, 외국과 달리 한국의 산후조리원이 왜 좋은지에 대해 소개해줬죠. 그녀는 산후조리원의 장점을 몇 가지 꼽았습니다. 첫 번째, 산후조리원에는 아기를 돌봐줄 간호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그래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은 간호사가 당신의 아기를 봐줄 수 있다. 두 번째, 각 방마다 매우 비싼 유축기를 2~3개 정도 제공한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유축기를 사용할 수 있고 밤낮으로 유축기를 펌핑할 수 있다. 아마 구독자들이 제일 놀란 부분이 여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미국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에게 기기를 제공할 경우 시간당 돈을 매겨 청구해 비싼 가격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축기는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고 하죠. 세 번째, 아기를 원할 때마다 볼 수 있는 어플이 있다. 게다가 가족 구성원에게도 코드를 제공하면 로그인해서 언제든지 아기를 볼 수 있다. 네 번째, 의사의 진찰도 매주 2번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매일같이 제공되는 식단도 무척이나 마음에 든다. 하루 3끼는 물론이고 식사 후 입이 심심할 때마다 간식도 챙겨준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미국은 출산 후 산모에게 제공되는 식단이 매우 허술합니다. 식빵 한 조각, 오렌지 주스, 찬 과일 아니면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등 평소 먹는 식단과 그리 다르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산모들에게 먹지 말라는 것들을 섭취하죠. 이와 달리 한국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산후풍을 막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루 4끼 미역국을 중심으로 한 정갈한 한식 위주의 고단백 음식이 제공되죠. 그 외에도 스파나 마사지, 영화관 등의 편의시설을 자랑하자 이 영상을 본 외국인 엄마들의 부러움을 가득 사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까지 받아 220만 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출산 지원 정책에 아낌없는 칭찬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산후조리 개념은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조상님들의 지혜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산후조리는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할 처방조항과 하지 말아야 할 금기조항으로 6가지 기본 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 것을 피한다. 이는 산모가 기운을 내도록 돕는 방법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고 찬 것을 피하여 기운을 회복하게 한다. 두 번째, 신체적, 정신적으로 쉰다. 신체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여 본래의 신체 상태를 회복할 수 있게 하며 정서적으로는 염려나 근심, 불안이 없는 상태로 정신적으로 휴식한다. 세 번째, 산모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음식을 잘 먹는다. 음식의 종류나 성질, 빈도, 기간, 양 등을 함축하는 의미로 산모뿐만 아니라 아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원리다. 네 번째, 무리하게 힘을 쓰지 않고 몸을 보호한다. 이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으라는 의미는 아니고 몸의 어느 한 부분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몸의 회복을 늦추거나 저해하게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청결 유지다. 청결 유지는 회복을 위한 위생적인 요소로 다른 원리들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여섯 번째, 정성껏 돌보기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산모를 정성껏 돌본다는 것을 뜻하며 특히 상관자의 역할과 활동 지침의 기본이 된다. 오늘은 한국의 산후조리원과 미국의 출산 과정을 비교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어머니들이 비용 때문에 출산을 못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